데이터 분석 입문 강좌에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강환수 교수입니다. 오늘은 넘파이와 매플러리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할 내용은 자료형은 np, ND array를 생성하는 함수 array라는 함수와 도수 분포표 hist에서 매개 변수 bins의 활용, 그 다음에 난수 발생, choice, land int, 그 다음에 놀리마스크 생성과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학습한 이후에는 함수 array로 다양한 차수의 자료형 ND array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hist 함수를 통해서 매개 변수 bins를 구간으로 지정하는 의미를 알고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정한 수 중에서 난수를 선택하는 choice를 활용할 수 있고요. 또 land와 land int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레슨 1은 numpy array 생성 및 활용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알아본 내용인데요. 이 매플로리비의 파이플럿, hist라고 하는 도수 분포표를 그리는 그림에서 이 두 번째 인자인 bins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도수 분포표 구간에는 ND array나 리스트 사용이 가능한데요. 우리가 이제 매플로리 파이플럿 hist에서 이 bins의 사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키워드 아규먼트에는 여러 가지 또 더 많은 파라미터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자, hist의 두 번째 매개 변수 bins에 대해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ins에는 보시는 것처럼 int와 또는 sequence 이 두 가지 종류가 주로 많이 쓰입니다. 자, 기본 값은 10이라는 것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실행 시간에 rc 파람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hist bins를 통해서 이렇게 수정도 가능하고요. 자, 근데 이제 정수를 넣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구간을 몇 개로 지정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시퀀스를 넣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만약 가정을 해서 시퀀스를 이렇게 리스트로 1, 2, 3, 4를 넣었다라고 한다면 이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도수 분포표의 구간을 1에서부터 2, 2에서부터 3, 3에서부터 4 여기 있는 4개의 수를 가지고 이렇게 구간을 3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왼쪽은 포함, 오른쪽은 분포함, 왼쪽은 포함, 오른쪽은 불포함, 왼쪽은 포함, 마지막은 오른쪽을 불포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도 포함하는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써놓은 거고요. 요거를 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데이터를 이렇게 1부터 10까지 데이터가 있고,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R with 0.98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 원래는 이거를 그냥 파라미터를 주지 않으면 여기 이렇게 공백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R with를 0.98로 줬기 때문에 공백이 조금 보여서 더 구분이 좀 가능한데요. 바로 1부터 10이라고 하는 수를 이 도수가 얼마만큼 일어났느냐를 표현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본적으로 bins는 10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값이 1에서부터 10까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에 의해서 직접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하나의 구간 길이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1이 아니라 이게 0.9가 됩니다. 구간의 길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약간 2보다 떨어져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구간에 하나씩만 있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고 있고요. 자, 이게 구간을 저희가 bins를 바꿔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 bins를 이렇게 3이라고 지정을 하시면 자, 이런 계산법에 의해서 구간이 3으로 나눠주고요. 그러면 1에서부터 3 이전까지 4에서부터 7 이전까지 7부터 10까지 요 사이의 구간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4개, 여기에는 2개, 여기에는 4개라고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 도수 분포표의 bins를 통해서 여러분이 명확하게 도수 분포표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 실행 중에 RC params, runtime configuration params라는 걸 통해서 bins, hist bins라고 하는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 이 지정이 가능해요. 제가 이렇게 2를 지정을 하면은 여기 히스토그램에서 빈지를 따로 지정 안 하셔도 실행 타임에서 지정하실 수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간이 두 개로 나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배운 대로 초이스를 통해서 1에서부터 6까지 주사위를 모의 실험하는 것처럼 10회를 발생을 시켜서 그 다이스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도수 분포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빈즈를 그냥 단순히 6이라고 쓰면은 요 구간이 요 나오는 수가 뭔지가 명확하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빈즈를 길게 쓰시면 명확해요. 왜냐하면 0.5에서부터 6.5까지니까 요 사이의 구간은 결국 1, 2, 3, 4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그걸 명확하기 위해서 xdx라고 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자, 그래서 1이 2번 나왔고 2가 1번 나왔고 3이 2번 나왔고, 이게 명확하게 표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빈즈를 이렇게 시리얼하게 실수를 쓰는 게 귀찮으시면 이게 어차피 등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적정하게 numPy의 arrange를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초이스에 제가 확률을 이렇게 각 수가 나오는 확률이 1이 나올 확률이 15%, 25%, 10%라고 했으면, 자, 이 횟수를 제가 이렇게 굉장히 100만 번 높게 하면은 거의 확률에 해당하는 분포가 나타나는 것을 확실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일반적으로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하죠. 자, 요번에는 바로 이 numPy를 활용하는 중요한 점들을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자, 보시면 land int를 통해서 여러분이 10에서부터 100 미만까지 200개를 만들고요. 마찬가지로 y를 만들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사이즈는 land 하면은 0에서부터 1 미만이 만들어지고요. 그걸 200개를 만든 거예요. 여기 있는 개수가 다 동일해야겠죠. 다만 사이즈를 늘리기 위해서 100을 곱했습니다. 결국 사이즈는 0에서부터 100 사이, 그런 게 나올 겁니다. 자, 그거를 그려봤어요. 스캐터 다이아그램으로.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지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거를 그려지는데, 우리가 이렇게 난수라든가 이런 거를 n개를 제너레이션 할 때는 이런 numPy가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numPy를 활용하지 않고 일반 표준 파이썬을 쓴다고 한다면 이렇게 목록을 만든 다음에 for를 돌려서 이렇게 200개를 따로 만들어서 스캐터 다이아그램을 그려야 돼요. 자, 이게 훨씬 더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특히 우리가 numPy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매우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numPy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numPy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료형이 바로 NDArray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배열을 만드는 거죠. 자, 배열의 자료형이 NDArray인데 이 배열을 만드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array라는 함수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목록을 통해서 바로 array를 만들 수가 있어요. NDArray를.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1, 2, 3, 4 해서 만들면 NDArray도 우리가 알고 있는 리스트처럼 이렇게 첨자로 인덱싱이 가능합니다. 물론 마이너스 1은 마지막 걸 얘기하겠죠. 자, 1에서부터 끝까지라고 하니까 2, 3, 4라고 하는 NDArray가 또 만들어집니다. 자, 다음은 array를 만드는 다양한 함수들, zeros라고 하는 거는 제로가 들어가 있는 1차원에서 n차원 배열을 만들 수가 있고요. n개를 그냥 10이라고 쓰면은 바로 여러분이 0이라고 하는 게 10개 들어가 있는 NDArray를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자, ones는 말 그대로 원소가 1로 채워진 NDArray를 만들어주고요. 10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i라고 하는 거는 우리 수학에서 배우는 단위 행렬이라고 하는 건데요. 단위 행렬은 일반적으로 n by n 행렬에다가 이렇게 대각선이라고 하는 요 지점들이 모두 1로 채워지는, 그래서 3 하면은 3 by 3으로 대각선이 모두 1로 채워지는
단위 행렬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또 배운 대로 연속된 시퀀스의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numpy의 arange라고 하는 게 있죠. 자, arange의 특징은 정수뿐만이 아니라 바로 실수도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 다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3, 37, 372. 그러면 3, 5, 두 개가 만들어지겠죠. 자, 다음은 연속된 실수의 numpy array 만들기 해가지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arange가 이렇게 증분 부분이 물론 이제 스타트, 스탑도 다 실수가 가능해요. 자, 그래서 1에서부터 2 미만 사이에 0.1씩 증가하는 수들로 구성된 수가 만들어지고요. 자, numpy linspace 1, 2, 11 하면은 자, 11개의 수로 10등분을 하겠죠. 그래서 등분은 10개의 구간이에요. 이 실수의 숫자가 11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에서부터 2까지 2를 포함합니다. 여기 있는 나온 수가 11개고 요 사이를 등분하려면 구간이 0.1이면 가능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시퀀스를 제너레이션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자료형은 ND 어레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A 레인지 해가지고 0.314 이게 이제 0.314죠. 파이가 3.14니까 자, 0.314만큼 마이너스 3.14에서 플러스 3.14까지 증분을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증분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 제너레이션 되는 실수의 개수를 표시한 겁니다. 사실은 어레인지를 하게 되면은 증분은 알지만 거기서 만들어지는 숫자의 개수는 몰라요. 근데 거꾸로 린스페이스는 증분의 값은 계산을 해봐야 되지만 만들어지는 숫자는 더 명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장단점이 있고 여러분이 필요한 상황에서 A레인지와 린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에 numpy zeros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보신 것처럼 여기 있는 모양에 제로가 들어가 있는 걸 만들어주죠. 처음에는 얘는 제로가 10개가 들어가 있는 걸 만들어줘요. 자, 이거 더하기 5를 하면은 여러분이 배열과 소위 말해서 단일값, 스칼라라고 하죠. 자, 스칼라 값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정도를 하면은 요거가 각각 원소에 모두 반영이 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모든 원소가 여기가 0이죠. 모든 원소가 이렇게 5가 되는 요의 개수가 10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주겠죠. 여러분이 빼기를 했다. 그럼 마이너스 5가 다 들어간다. 라는 거예요. 자, 다음은 린스페이스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린스페이스는 1에서부터 2를 포함해서 요 사이의 수가 11개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11개. 자, 그렇다고 한다면 등분은 10등분이 돼요. 10등분. 자, 그렇게 나온 수들을 그대로 나온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numpy sqrt. 다시 말해서 스퀘어 루트를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배열에다가 하나하나의 원수의 스퀘어 루트를 이렇게 한 거랑 동일한 10개가 나온다. 자, 그거의 값이 이렇게 ND 어레이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A 레인지를 통해서 자, 마이너스 3.114에서부터 자, A 레인지니까 여기 포함하지 않겠죠. 플러스 3.14까지 3.14에 100등분을 했으니까 증분이 0.0314죠. 그래서 요거 하나 더해서 그 다음 나오고 요걸 더해서 그 다음 나오고 하는 요러한 숫자가 바로 A입니다. 자, 얼추 마이너스 3.14에서 플러스 3.14 여기에 나온 요거가 A예요. 그러니까 이제 X로 생각하는 거죠. 이게 X고 그 X를 사인 함수에 넣어주면 그것을 플러스로 하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함수를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제가 조금 아까 한 거랑 동일하고요. 자, 플롯을 한 번, 두 번, 세 번을 그렸어요. 자, 그런데 하나의 도화지에다가 세 개의 그림을 그리면 각각의 그림의 색상을 바꾸고 이렇게 레이블을 써줘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인을 그린 거에는 레이블, 코사인을 구한 거는 코사인.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요 레이블을 해가지고 레전드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렸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사인 그래프고요. 자, 여기 코사인 그래프고 요 세 번째가 요거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제가 만약에 일반적인 표준 파이썬, 넘파이를 활용하지 않고 어떠한 그림을 그린다고 할 때 x의 많은 값들에 대해서 어떤 함수의 결과값을 y에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러한 x의 값들을 여러분들이 y의 값들을 이렇게 목록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목록이 여러 개의 표현을 필요하니까 이렇게 반복을 통해야겠죠. 그래서 보시면 A, B, C. 그래서 B에 해당하는 거는 X의 제곱, C에 해당하는 거는 X의 3승을 만든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A, 이건 Y는 이꼴 X를 그린 거고요. 이 앞에. 그 다음에 이거는 Y는 이꼴 X 제곱을 그린 거죠. 요거는 Y 이꼴 X 3승을 그린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에 해당하는 게 레드와 대쉬, 그 다음에 블루, 그 다음에 그린, 이게 그린 거죠. 그래서 불리면 이러한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리는 게 일반 표준 파이썬이라고 한다면, 자, 우리는 넘파이를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포문이라든가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x만 a 레인지로 만들고 이 a 레인지로 만들어진 이거를 그냥 플러스를 하고 t 제곱, t 세제곱 이렇게 해서 그리면 그냥 세 줄로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굉장히 간결하게 우리가 원하는 x와 y 값을 얻을 수가 있고 그거를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레슨 2, 넘파이 논리 매스크 활용입니다. 자, A 레인지는 마이너스 5에서 5 전이니까 4까지죠.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5부터 4까지 가르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린트 A가 0보다 작냐라는 걸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결과는 똑같이 ND 어레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원소가 뭐냐면 이 조건을 만족하냐 만족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논리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는 true, false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논리값을 여러분이 A에 요렇게 안에다가 이 마스크, 이 논리값을 넣어주면 이런 논리값을 마스크라고 해요. 이 논리 배열인 마스크를 넣어주면 이 논리 배열에서 true인 값만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5에서부터 마이너스 1만 다시 말해서 0보다 작은 값만 나오는 그러니까 이 마스크를 만들어서 얘를 적용을 하면 조건에 맞는 원소를 끄집어낼 수 있다는 중요한 점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똑같고요. 자, 이번에는 마스크 1을 절대값이 3보다 큰 거로 했어요. 자, 절대값이 3보다 큰 거는 요거겠죠. 요 세 개예요. 자, 그러니까 마스크 1을 출력해보면 여기 true예요. 나머지는 다 false죠. 자, 그리고 그거를 마스킹을 하면 결과는 그 true인 부분만 나오는 거죠. 제가 여기 동그라미 해놓은 요 부분만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마스크 2는 절대값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제로인 걸 했어요. 자, 그러면 그냥 음수를 포함해서 짝수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false부터 계속 번갈아 가면서 true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그거를 A의 마스크를 적용을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짝수 부분만 나와요. 자, 조금 아까 얘기했던 거는 얘는 절대값이 3보다 큰 거, 얘는 짝수인 거죠. 자, 그러면 이 둘을 이렇게 더한다라는 거는 논리의 합이죠.
그러니까 결국 논리의 합이라는 거는 또를 의미해요. 또는 얘는 논리 곱을 의미하죠. 다시 말해서 and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둘 다 만족하고 하나만 만족하고. 자, 그걸 직접 출력을 해보면요. 여기 두 번째 나온 거 보면 이 둘의 요 더하기는 한쪽만 true면 true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true인 게 이렇게 나와요. 얘는 둘 다 true여야 돼요. 그러면 둘 다 true면 여기 true고 여기 true이고 두 개뿐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마스크를 하면은 자, 여기는 더하기니까 3보다 크거나 절대값이 3보다 크거나 또는 2로 나누어지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근데 요걸 곱이라는 건 뭐예요? 3보다 크고 2로 나누어지는 거. 그러니까 바로 마이너스 4와 4 두 개뿐이 안 나오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논리의 배열을 원천적인 논리값에 적용해서 이 논리 마스크를 활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적정하게 잘 빼낼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x는 numpy land int에서 마이너스 100에서부터 플러스 100까지 이렇게 1000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land int는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이너스 100에서 사실은 마이너스 100은 포함하고요. 100은 포함하지 않는 거야. 근데 이 중에서 몇 개를 1000개의 난수를 만들었어요. 자, 그거를 x에 대입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y는 마찬가지로 난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x와 y는 대충 마이너스 100에서 99까지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서 산점도 스캐터 다이아그램을 그리면 그냥 막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그렸더니 이 가운데 부분이 안 나와요. 어떻게 그러냐면은 마스크 1은 x의 절대값이 50보다 크다. 자, x의 절대값이 50보다 크려면 소위 말해서 이쪽을 얘기하겠죠. 이쪽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y의 절대값이 50보다 크다. 그러면 이쪽을 얘기하겠죠. y의 절대값은 이쪽을 얘기해요. 자, 그런데 그 논리 마스크에 더하기를 했어요. 자, 또는을 했죠.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고. 그러니까 또는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만들어져요. 스캐터 다이아그램을 보시면. 자, 그런데 여러분께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기를 and로 바꾸면 여기를 요 둘 다 and로 바꾸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말해서 x도 50보다 크고 y도 50보다 크고. 그럼 어디가 그려질까요? 바로 둘 다 50보다 큰 부분이 어디예요?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절대값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돼요. 이 부분도 되고. 그래서 여기만 그려져요. 요 네 군트만 그려지는 게 and를 했을 때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알아보면 매우 재미난 그림들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신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플러립의 히스트는 두 번째의 빈스라고 하는 중요한 매개 변수가 있다. 근데 이 빈스는 기본값이 10이다. 여기에 그 레퍼런스에 보면은 이렇게 난이라고 써 있고 실제 설명에는 기본값이 10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이 10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구간의 개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정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빈스는 뭐 5. 이런 식으로 정수를 쓸 수가 있고 또 다른 방식은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1, 5, 4, 10 이런 식의 직접 구간을 써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간을 이렇게 써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1에서부터 4 전까지 4부터 10까지 맨 오른쪽은 closed 닫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숫자를 3개 적으면 2개의 구간에 나오는 도수 분포표를 그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numpy의 난수 발생을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ND 어레이를 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land라고 하는 바로 0에서부터 1 미만의 값을 실수를 제너레이션 하는 거는 이렇게 바로 차원을 정수의 나열로 여러분이 쓰실 수가 있고요. 자, land int 같은 경우에는 low, high하고
사이즈 해가지고 여기다 하나를 써야 돼요. 그래서 2행 3열이면 이렇게 여러분이 튜플 형식으로 많이 쓰십니다. 자, 주사위에 시행 횟수를 넣으면 결국 6분의 1 확률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걸 우리가 랜덤에 있는 초이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많이 알아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초이스를 여기 확률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지정하지 않으면 만약에 만들어지는 게 모두 똑같은 확률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레인지 1치라면 1에서부터 6이 나오죠. 근데 이거를 100만 번 돌리고 이렇게 확률을 줘주면 1이 나올 확률이 요거, 2가 나올 확률이 이거, 6이 나올 확률이 10%. 여러분이 이걸 만들 때 주의할 거는 여기가 1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스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배열의 마스킹을 적용하면 그 마스크에 해당하는 값이 true인 값만 원소를 뽑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수업 듣는 시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